난 네가 조종석에 있는 게 불안해. 그 말이 브리핑룸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 복도에는 커피 향과 엔진 윤활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명찰에는 대한항공 부기장 이지안 29세라는 글자가 형광등 아래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존 맥스웰 기장. 2년 전 캘거리 훈련센터에서 저를 감정적인 동양 여자라며 퇴출시켰던 그 남자였습니다. 당시 시뮬레이터 훈련 중 저는 비상 착륙 절차에서 단 0.3초 늦게 반응했고 그는 평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양 여성 특유의 과도한 감정 기복. 그 문장 하나로 저는 6개월간 지상 근무로 밀려났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브리핑룸 안은 밝았습니다. 벽면의 기상 모니터에는 북극 항로 기류도가 푸른 선으로 흐르고 있었고 존은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눈동자에는 여전히 냉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지안 부기장. 오늘 KE312편 밴쿠버-인천 노선이지. 11시간 비행이야. 네, 기장님.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조종석에 있는 게 불안해. 하늘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지배해야 하거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성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행 계획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조종석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기판에 수백 개의 스위치와 다이얼이 눈앞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10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저는 시트벨트를 조였습니다. 존은 헤드셋을 쓰며 관제탑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KE312 클리드 4 테이크오프 런웨이 팔라이트. 관제탑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존이 스로틀 레버를 밀었고 보잉 787의 거대한 몸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고 저는 계기판의 속도계를 응시했습니다. 80노트, 100노트, 140노트 V1 그리고 로테이션.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밴쿠버의 산맥이 점점 작아졌고 구름층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비행 매뉴얼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하늘을 보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계산을 하는 직업이다. 아버지는 30년간 민간 항공기를 조종했던 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은퇴 후 저에게 이 매뉴얼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지안 오토파일럿 켜. 북극 항로 진입까지 이 시간이야. 네, 기장님. 저는 자동 조종 장치를 활성화했습니다. 계기판에 녹색 불이 들어왔고 기체는 안정적으로 순항고도 41,000피트를 유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륙 2시간 10분 후 북위 62도 상공. 북극 항로의 중심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새하얀 빙하지대가 보였고 기온계는 영하 5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오른쪽 엔진에서 폭음이 터졌습니다. 기체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계기판의 빨간 경고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귀를 찢는 경보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엔진 화재 감지. 오른쪽 엔진 2번. 저는 즉각 화재 진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연료 차단 레버 소화기 투입, 엔진 정지 스위치. 하지만 경고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고도에서 엔진 하나가 나가면 착륙 불가능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응시했습니다.
엔진 출력 게이지, 고도계, 속도계, 연료량.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되었습니다. 엔진 하나면 충분히 15분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도를 22도 각도로 서서히 하강시키고 좌측 기류를 이용하면 추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존이 소리쳤습니다. 실험하겠다는 건가? 아니요, 계산입니다. 저는 스로틀 레버를 조정했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었고 고도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1,000피트에서 45,000피트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삐삐삐. 경고음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엔진 온도 게이지가 서서히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밴쿠버 관제탑 KE312편. 오른쪽 엔진 화재 진압 완료. 단일 엔진으로 비상 착륙 준비 중입니다. 관제탑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KE312 상황 확인. 가장 가까운 공항은 화이트호스, 거리 420마일. 비상 착륙 절차 대기하십시오. 420마일. 단일 엔진으로는 아슬아슬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연료로 계산하면 착륙까지 정확히 38분. 오차 범위는 2분. 존이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안, 넌 진짜로 계산했구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가 아니라 놀라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기장님. 기체는 안정적으로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북극의 황혼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하늘과 흰 빙하가 만나는 지점에서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계산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네, 아버지.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화이트호스 공항까지 남은 거리는 380마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도계를 주시하며 하강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39,000피트, 38,500피트. 기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 손끝의 움직임에 반응했습니다. 존은 승객 통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화이트호스 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누군가의 기도소리, 그리고 억눌린 공포. 274명의 생명이 이 조종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연료 흐름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엔진 하나로 비행하면서 연료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현재 속도, 고도, 기류, 연료량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기장님, 연료 소비율이 분당 2.3%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공항 도착 5분 전에 연료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존의 손이 스로틀 레버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고도를 더 낮춰야 합니다. 35,000피트까지 하강하면 공기 저항이 줄어들고 엔진 부담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 고도는 난기류 구간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강 레버를 잡고 있었습니다. 존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천천히 레버를 당겼습니다. 기체가 더 가파르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37,000피트, 36,500피트, 36,000피트.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르르. 왼쪽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계기판의 엔진 온도 게이지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빨간 경고등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엔진 2번 온도 상승. 970도, 980도, 990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엔진의 한계 온도는 1050도였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엔진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진다면. 젠장. 존이 소리쳤습니다. 왼쪽 엔진마저 나가면 우린 끝이야. 이지안 활공으로 300마일을 갈 수는 없어.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엔진 온도 1010도, 1020도, 1030도. 기장님, 비상전력 배터리를 엔진 냉각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건 매뉴얼에 없는 절차야. 자칫하면 전체 전력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이대로면 100% 엔진이 정지합니다. 확률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비상 패널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복잡한 전선과 회로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비공식 매뉴얼, 정식 교육에는 없지만 실전에서만 통하는 기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지안, 멈춰. 그건 너무 위험해. 존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빨간 케이블을 파란 포트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종사는 확률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률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찰칵. 배터리가 연결되는 순간 조종석의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계기판의 일부 디스플레이가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초, 2초, 3초. 엔진 온도 게이지를 바라봤습니다. 1040도에서 멈춰있던 바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35도, 1030도, 1020도. 내려가고 있어. 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엔진 온도는 계속 하강했고 진동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KE312편 화이트호스 관제탑입니다. 현재 위치 보고하십시오. 관제탑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화이트호스 관제탑 KE312편. 현재 고도 35,000피트, 공항으로부터 290마일. 단일 엔진 운용 중이나 상황 안정. KE312편 활주로 31번 비상 착륙 준비 완료. 소방차 및 구급차 대기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상 도착 시간 32분 후. 무전을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극의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오로라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안, 넌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뉴얼은 정답을 알려주지만 생존은 매뉴얼 너머에 있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냉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기체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화이트호스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화이트호스까지 남은 거리는 180마일이었습니다. 고도 32,000피트에서 바라보는 유콘 준주는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단지 몇 개의 마을 불빛만이 검은 대지 위에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연료 게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늘은 빨간 구역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은 연료로 계산하면 공항 착륙 3분 전에 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30초. 이지안, 계기판 봐. 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왼쪽 엔진의 출력 게이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0%, 98%, 95%, 다시 100% 불규칙한 패턴이었습니다. 진동이 재발하고 있어요. 저는 엔진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950도. 정상 범위였지만 출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엔진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존이 물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출력 감소율, 거리, 속도, 고도.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공항까지는 25분 걸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객실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기도문을 읊고 있었습니다. 274명의 생명이 25분의 오차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 경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만약 더 가파르게 하강한다면? 아니요,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고도를 유지한다면? 연료가 부족합니다. 우회한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방법이 없어. 존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지안 난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20년 동안 날았지만 이렇게 무력한 건 처음이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기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274명은 제가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장님,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야? 저는 계기판을 응시했습니다. 엔진 출력, 배터리 잔량, 유압 시스템, 보조 동력 장치 모든 시스템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보조 동력 장치를 메인 추진 시스템에 연결하면 엔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APU는 지상에서만 쓰는 거야. 비행 중에는 매뉴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존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75% 확률입니다. 25%는 실패라는 거잖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100% 추락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저는 즉시 보조 동력 장치 패널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회로와 릴레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APU는 심장이 아니라 폐야. 엔진이 멈출 때 APU가 숨을 불어넣는 거지. 저는 파란 케이블을 노란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APU 점화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휘잉. APU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진동이 조종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바이패스 밸브를 서서히 열었습니다. 보조 동력이 메인 엔진 라인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출력 게이지를 바라봤습니다. 95%, 96%, 97%. 올라가고 있어. 존이 외쳤습니다. 98%, 99%, 100% 그리고 안정되었습니다. 엔진의 불규칙한 진동이 사라졌고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KE312편 화이트호스 관제탑. 현재 레이더에 포착됨. 거리 95마일, 착륙까지 18분.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화이트호스 관제탑 KE312편. 상황 안정, 착륙 준비 중입니다. 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도 불신도 없었습니다. 단지 경외감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지안 넌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낸 거야? 계산입니다, 기장님. 모든 시스템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틀렸어. 넌 감정적이지 않아. 넌 누구보다 이성적이야. 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화이트호스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의 조명들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안정적으로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28,000피트, 25,000피트, 22,000피트.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삐. 갑자기 모든 경고음이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계기판의 모든 불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연료 압력 급강하. 좌측 엔진 출력 상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바늘이 빨간 구역을 넘어 이 엠프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공항까지 남은 거리 65마일.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중력뿐이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KE312편.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양쪽 엔진 완전 정지. 연료 고갈. 고도 2만 피트에서 활공 중입니다. 관제탑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KE312편 상황 확인. 현재 활주로까지 거리 65마일. 활공으로는 도달 불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 절망, 그리고 죽음. 존이 양손으로 조종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끝났어. 이지안, 이건 추락이야. 우린 살 수 없어. 객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누군가의 흐느낌, 그리고 절규. 274명의 생명이 중력에 끌려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고도 19,500피트, 하강 속도 분당 1,800피트, 거리 65마일, 활공비 171 모든 계산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불가능.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조종사는 불가능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이야. 지아나, 엔진이 꺼졌을 때 진짜 엔진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란다. 저는 눈을 번쩍 떠었습니다. 기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엔진도 연료도 없어. 엔진은 없지만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계기판의 풍속계를 봤습니다. 북서풍 45노트. 그리고 엔진 회전계를 봤습니다. 바늘은 0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터빈은 여전히 바람에 의해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윈드밀링.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 엔진이 꺼져도 터빈은 기류에 의해 회전합니다. 만약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점화 코일을 자극하면 그건 이론일 뿐이야.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그럼 오늘 첫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전력 패널을 열었습니다. 남은 배터리 전력은 12%. 엔진 재점화를 위해서는 최소 10%가 필요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회로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빨간 케이블을 점화 회로에 연결하고 보조 배터리를 메인 라인에 바이패스했습니다. 그리고 터빈 회전 센서를 점화 트리거에 직결했습니다. 이지안, 이건 매뉴얼에 없어. 존이 외쳤습니다. 그럼 오늘 매뉴얼을 새로 씁니다. 저는 엔진 재점화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초. 조종석은 고요했습니다. 엔진 회전계의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초.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7,000피트, 16,500피트. 3초.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틱.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틱틱. 엔진 회전계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웅. 왼쪽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터빈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계기판의 엔진 출력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 40%, 60%. 살아났어. 엔진이 살아났어. 존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즉시 스로틀을 조정했습니다. 기체의 하강이 멈췄고 고도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5,800피트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KE312편 화이트호스 관제탑입니다. 당신들의 엔진 신호가 다시 포착됐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관제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12편, 당신은 지금 기적을 해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화이트호스 관제탑 KE312편. 단일 엔진으로 착륙 접근 중입니다. 활주로 31번 최종 접근 요청합니다. KE312편 승인. 활주로 준비 완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화이트호스 공항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활주로의 조명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의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도 12,000피트, 10,000피트, 8,000피트. 기체는 안정적으로 하강했습니다. 존이 랜딩 기어를 내렸고 플랩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5,000피트, 3,000피트, 1,000피트.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각도, 속도, 고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착륙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쾅!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역추진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50노트, 100노트, 80노트, 50노트. 그리고 기체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객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과 웃음과 감사의 기도가 뒤섞였습니다. 274명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존은 헬멧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지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감정적이지 않았어. 넌 하늘을 살렸어. 274명을 살렸어. 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성이 만든 기적이니까요. 창밖으로 소방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착륙 2시간 후 화이트호스 공항 라운지.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로라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초록빛과 보라빛이 어둠 속에서 물결치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커피 2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존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오로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묘한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지안.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난 내게 불공평했어. 넌 감정적이지 않았어. 난 그저 내 편견 때문에 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오늘 넌 나한테 가르쳐줬어. 진짜 조종사가 뭔지, 이성이 뭔지, 그리고 용기가 뭔지.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감사하고 싶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장님. 라운지 입구에서 승무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기장님,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그림을 건넸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비행기와 하늘,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살린 언니 고마워요.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주 후 국제항공안전위원회 본부. 저는 청문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12명의 조사관들이 앉아 있었고 양쪽 벽면에는 각국 항공사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조사관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지안 부기장, 당신이 수행한 비상 절차는 현행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상전력 배터리의 직접 연결, APU의 비행 중 추진력 전환, 그리고 윈드밀링을 이용한 엔진 재점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절차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계산? 네. 모든 항공기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력, 무게, 속도, 각도, 압력, 온도, 이 모든 숫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를 이해하면 매뉴얼 너머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수석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건가요? 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매뉴얼은 정답을 알려주지만 생존은 매뉴얼 너머에 있다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석 조사관은 동료들과 짧게 논의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한 부기장. 국제항공안전위원회는 당신의 행동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첫째, 당신이 수행한 비상 절차를 공식 매뉴얼에 추가합니다. 명칭은 이지한 복구 기동 리즈 리커버리 머누버우로 정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당신에게 국제항공연맹 안전공로상을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수석 조사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신을 최연소 기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저는 브리핑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기장이 아니라 기장으로서였습니다. 어깨에 계급장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브리핑룸 안에는 젊은 남자 부기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장님. 부기장 김민준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한 기장입니다. 잘 부탁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기장님, 소문 들었습니다. 화이트호스 기적의 그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계산이요? 네. 하늘은 기적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늘은 공평하니까요. 성별도 나이도 경력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계산과 판단만 봅니다.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비행 계획서를 펼치며 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싣고 하늘을 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